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중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자국 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과잉 투자죠. 해외로 이제 눈을 돌렸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1대1로 프로젝트로 이렇게 얘기가 귀결되게 되잖아요. 자,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뭐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차관에 따른 이자 말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 1대1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3세계 개도국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어. 중국을 딱 보니까 자신들처럼 어려웠던 국가인데 어느 순간인가 전 세계 제조 중심에 놓여 있는 그렇죠.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까지 성장을 한 거야.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열나 불었거든. 갑자기 뭐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그런 중국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 네. 우리도 야, 쟤 우리랑 농사 짓던 애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제조 최강국이 된 거지?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중국이 턱 나타나서 야, 너도 그렇게 해야지. 야, 네가 갑자기 내 생각을 왜 해주냐? 야, 그동안 내 네 자원 많이 갖다 썼다, 야. 그러면 이렇게 또 계속 갖다 쓸 거고, 우린 단골인데 돈을 내가 미리 빌려줄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걸 해봐.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들도 부국강병 하고 싶은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느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만시지탄을 받고 싶어서 정권 잡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욕하는 대통령도요, 처음 당선되고 한 1년이나 2년까지는 난 진짜 역사에 남은 성군이 되고 싶어. 그 마음 없는 사람 없어. 내가 사회생활 시작해서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던 게 그 DJ 임기 거의 끝쯤에 내가 사회생활 시작한 거니까 그건 의미 없다고 치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뒤로 쭉 나도 몇 사람 모셔줄 거 아니야. 그 중에 뭐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통령도 있고, 아니면 그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러나신 분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처음에 너무 잘하고 싶어 했어. 안 그러겠냐고. 당연하죠. 너도 당연히 반장했을 때 잘 안 하고 싶겠냐고. 그럼요. 근데 결과가 뭐 모두가 동의하는 성과를 못 낸 사람들이 꽤 많지. 자,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야. 독재자건 아니면 민주주의 형태로 당선을 됐던,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 이걸 넙죽넙죽 받아 썼어. 이 넙죽넙죽 받아 썼을 때 그 과정에서 일단 중국 얘기를 먼저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중국이지.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과잉 투자해놨던,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수를 통해서 위기 극복하려고 더 돌리게 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해놨더니만 이 남는 잉여 시설물들, 이거를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데 중국이 차관 빌려줘서 거기 인프라 투자하는데 나가서 공사 지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걸로 가동됐거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냐면 내가 몇 개 찾아왔어. 네. 중국 철강 산업부터 얘기를 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철강 산업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건설 투자하고 뭐 하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쉬다 보니까 이러다 우리 철강 회사들 다 망한다 소리 나왔는데, 결국 1대1로 사업 때문에 중국 철강 물건이 해외 수출되는 비중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을 것 같아. 수출 물량이. 뭐 한 2배 정도 올라왔어요? 20배가 늘었어. 20배요? 20배가 늘었어. 와. 그러니 1대1로 사업 덕분에 중국 철강 산업 살았다. 이 소리 나오는 거야.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빈집 지금 많아질 정도로 이렇게 과잉 투자할 그 당시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집 더 짓든 뭐든 경제를 돌리라고 했거든. 그때 중국의 3대 건설 중장비 회사들, 이 회사들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2010년 딱 되니까 야, 이거 과잉 투자해서 이거 경기도 안 살고 뭐 지자체에서 더 시설 투자 해주지 않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갑자기 그 남는 기계 다 들고 와. 저기 지금 너는 스리랑카 가고 너는 파키스탄 가고 너는 어디 가면 돼,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중국이 그때 이 그 건설 기계 산업 부분을 이렇게 돌려준 덕분에 전 세계 건설 기계 산업 부분의 랭킹이 바뀌어.
원래 부동의 1등 국가는 미국이었어. 캐터필러라는 회사와 존 디어, 농기구 만드는 회사 알아? 네. 바로 그 존 디어와 캐터필러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차지하는 뭐라 그럴까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되거든. 그런데 중국에 사니라고 있어. 네. 얘는 이름도 다 일본과 비슷하게 소니 비슷하게 거의 O가 아니라 A야. 사니. 산이에요, 산이. 사니. 그거랑 중련 중공업이라고 있어. 네. XCMG라고 있어. 그 XCMG라는 이 세 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아까 말한 캐터필러랑 존 디어를 능가하게 돼. 이게 1대1로 사업 덕분인 거야. 시장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내부에 잉여 추가 과잉 시설 투자한 거를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외국에 차관 빌려주고 본인들은 필요한 원자재 수급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잉여 생산물은 그쪽 가서 가동시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까지 글로 보내서 내부의 고실업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관 얻어서 걔네들이 그 엄청난 시설 투자했네? 그런데 개도국들은 항상 문제가 뭐야? 그 항만 지어놓고 철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공장 지어놓으면 그거 잘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 그걸 짓는 것보다 운영하는 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00배의 노력이 들어. 그래서 나도 솔직히 하는 일이 연구 보고서 써서 국가 정책 기획해 주거나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립해 주거나 이거를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게 주둥이로 하는 일이야. 보고서로. 이렇게 하시면 세계 초일류 기업 되시고요. 이런 거 만들어서 파시면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이거 다 입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실제 그렇게 워킹하게 만드는 건 격이 다른 일이야. 그렇죠. 격이 다른 일이야. 내부 구성원 하나하나 설득해야지, 또 외부 고객 물어와야지, 또 그것도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마케팅해야지. 이런 거는 정말 그러면 이제 기획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거 기획해서 된 거야.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그렇지. 기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게 잘 실현될 수 있게 많은 사람의 협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그러지 않고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개도국에선 그 운영을 잘 못해. 네, 경험도 없고. 없어.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국이 찾아오는 거야. 여기 이거 항만 이거요. 요즘 왜 이렇게 가동이 안 되세요? 예, 저희가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자가 밀리셨어. 아유. 예? 이자라뇨? 아니, 중앙정부가 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계약서 잘 안 읽어보셨구나. 한자로 돼 있어서. 이거 보세요. 계약서가 가채자로 돼 있어요. 이건 농담이죠, 물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이자 3개월 체납하면 어떻게 된다? 이 항만 제가 99년 동안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전 세계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이 항만 저희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자 이렇게 못 내셨다고? 그럼 저희가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쪽에서 가지고 오는 그 천연가스 선적해서 가지고 올 때 그때 우리가 이쪽 나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갈 때 우리 거는 아무 관세나 통관 프로세스 없이 무조건 지나가게 된 거 아시죠? 이렇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겨버린 거야. 아니 근데 컨테이너 선에 왜 대포가 달려 있어요? 군함도 들어오고 막. 맞아. 여기는 분명 상업 항만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군함이 계속 정박해 있고 잠수함도 들어와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또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이거 정부에서 중국 차관 빌려다가 우리도 부국강병 해보자 해서 국민들 설득했을 거 아니야. 그 나라 정부 관료들이. 네. 그런데 우리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다 넘어오고 그리고 다 짓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좀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6개월 만에 망했다고 하고 아니면 1년 만에 망했다고 하고 그래서 정부 재정은 파탄났다는 소리나 들리고 그래서 다시 이거 운영하는 권한을 일정 부분 또 중국이 가져가서 높은 헤드는 다 또 그쪽 사람들이나 그쪽에 결탁된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치적으로 삼잖아요. 맞아. 정답이야.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또 몇 개를 찾아왔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고 파키스탄의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까지 네. 원활하게 진출하거나 그 근처까지 활동할 수 있는 요충지죠.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전략적으로 또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또 파키스탄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적의 적은 내 친구니까. 내 친구. 그래서 파키스탄의 초창기부터 중국이 공을 많이 들였어. 그래서 파키스탄, 니네가 이쪽에 종주국이지 저 인도가 아니잖아 하면서 내다바에 까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슬람의 종주국은 왜 항상 이집트나 사우디나 사우디. 그다음에 UAE나 이쪽에서 하냐. 야, 너희가 쪽수가 없어, 뭐가 없어. 그렇죠. 너희는 인구가 억이야,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부추기면 있어. 그래서 2010년 이후 중국 차관을 가장 많이 빌려 쓴 나라가 파키스탄이라서 결국 2019년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계를 다 토탈해서 중국에 가장 많이 빚진 나라 1등이 어디가 됐다? 파키스탄이 됐어요. 이 파키스탄은 그걸 가지고 건설 인프라 투자한다, 뭐 사회 인프라 조성한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 본 나라가 또 어디야? 파키스탄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건설 인프라 투자한다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된 게 분명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파키스탄이 결국 그 차관이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그러면 중국에 가서 돈을 더 꾸던지 아니면 이자를 좀 탕감 받던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우리 채무 재조정한다고 하잖아. 은행 찾아가서 그렇죠. 이거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천천히 갖고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하잖아. 나 그냥 자빠집니다 하고.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파키스탄 국민들은 중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도 생기고 구호품도 들어오고 먹을 것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위정자들 중에서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의 설탕물이나 빨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의견을 모아서 다시 미국을 향해 갔어. 미국을 향해 갔다는 건 직접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MF에 간 거지. IMF에 가서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요,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중국에다가 일수를 많이 끊어 쓰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제 제가 이게 일수인데요. 한번 딱 보여줬더니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도 우리 IMF에 중국에게 빚졌다고 찾아온 나라 있지 않았어? 가져와봐 해서 딱 봤더니 파키스탄 1등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된 거지.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저희 어쩌면 좋아요. IMF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IMF에 다시 돈을 빌려 온 거야. 그래서 그거 쉽게 얘기해서 커버 치려고. 원금 갚아버리고. 그렇지. 그런데 대환 대출이네요. 대환 대출인 거지. 그 카드 돌려막힌 거지. 그런데 그때 IMF에서 파키스탄 정부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 뭘까? 항상 뭘 요구하잖아요. 맞아. IMF 는. 뭐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뭘 요구했을까? 예전에 우리 그 미중 갈등 이거 초창기 버전에는 내가 미국이 내부의 경제가 어려워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 노조들이 임금 교섭력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외국에 나간 기업 그 국가들에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일해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 현지에서 교육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포섭도 하고. 그럼 여기도 뭘 요구했겠어? 중국하고 거래 끊으라는 거지. 우리 IMF에서 그럼 돈 빌려줄 테니까 너 이제 중국하고 거래를 좀 줄여. 끊을 수는 없어. 파키스탄도 구조가 너무 의존적으로 바뀌어서 제발 줄여라 해서 그 줄이기로 한 거기에 동의하고 IMF에서 돈을 빌려줬어. 이게 파키스탄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리랑카 사례도 되게 흥미로워. 2015년에 스리랑카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시리세나라는 후보가 있어. 이 사람이 이거 중국 지금 차관 받아가지고 말이지 우리 거대 항만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뒷감당할 건데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 한번 제대로 본 사람 있습니까? 하면서 유권자들 이제 설득을 한 거야. 아니 왜 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인가 외교부 장관인가 다 저 형제야. 대통령 뭐 둘째 형이하고 총리 큰 형이하고 가족 기업이네. 다 그렇게 해서 라자 팍사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근데 그 라자 팍사 집안이 이거 도대체 중국에다 뒷돈을 얼마나 빼돌리고 국가 국민들에게는 이거 차관 빌려서 우리도 부국강병 하자고 거짓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뒷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도 그럼 오픈을 해라 했는데 보신 사람 있습니까 하고 반중국과 관련된 공약을 들고 와. 뭐 특검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건 난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이거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그걸 이제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 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라자팍사 집안을 누르고 당선이 돼. 그 강력한 막강한 집안을 그렇지. 꺾고. 그런데 라자팍사 집안이 그동안 또 총알을 비축해 놨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정치 자금을.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다? 그 정치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정권을 다시 잡아온 거야. 그래서 지금 개도국에서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자본에 대한 논쟁이야. 악유야. 이거 나라 망치는 일이다.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이고 이걸 잘 활용해야지. 그동안 우리 도와준 데가 누가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권을 잡기도 하고 다시 잃기도 하고 다시 되찾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결국 라자팍사 집안 어떻게 됐어? 전부 해외 망명가고 아, 그래요? 된통 걸렸어. 그거 엄청난 그 계약 조건 봤더니 이자 어마어마하고 결국 그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 조성하기로 한 거. 인도양에 스리랑카 어디 있어? 아유, 가장 교통이 요충지잖아. 엄청난 그래서 요충지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스리랑카 저기 뭘로 발달했어? 뭐 차. 네. 그래서 스리랑카 국가의 원래 이름이 뭐야? 실론. 실론. 그만큼 거기에 차를 많이 재배한 게 갖다 나르기가 쉬웠던 거거든. 네. 바로 그 교통의 요충지, 달리 말하면 군사적 요충지. 아유. 그거를 낼름 드시려고 한 건지, 그건 아니면 진짜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 뒷돈 받고 부정부패하고 정권도 혼탁해서 결국 못 갚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결국 중국이, 결국 못 갚으셨어. 어떻게 된지 아시죠? 99년 저희가 씁니다. 이렇게 된 거야. 99년 금방 갑니다. 저희가 홍콩 그렇게 누구 줘봤거든요.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콩처럼 발달시켜놓고 도로 가져가시면 되잖아. 네. 이런 뭐 내다바이를 했는지 모르겠지. 하여튼 스리랑카도 결국 그렇게 됐고 스리랑카만 그랬던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엔 더 난리가 났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양쪽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대규모 발주했던 곳이야. 왜? 에너지 우리가 그거 사왔으니까. 원자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사오는 것 대신 우리가 위안화로 돈 빌려줄게. 그리고 우린 에너지로 가져갈게. 그리고 그 개발하는 건 우리 중국 기업이 가서 해줄게. 요걸 딱 설득하게 좋은 게 아프리카랑 중남미잖아.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덜했어.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초창기부터 서구 열강 국가들이 자기들 자원 개발해서 부가가치 다 빼간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결기가 있어서 중요한 국가 시설물들뿐만 아니라 자원은 무조건 국영기업이 개발해. 국유화. 그러다 보니 정치가들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은 많아도 그 기본 펀더멘탈을 중국이 다 떠가는 일. 그냥 99년 동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랬다가는 중남미 국가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거긴 또 다혈질이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거긴 어서 총을 들고 와요. 데킬라 한 잔 마시고. 총을 들고 와. 마약하고 총 들고 와가지고 대통령 나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긴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기 싫어도 중남미 국가는 그래도 중국 안 되고 이걸 우리가 합시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산업 인프라는 있거든. 그동안 미국과도 일 많이 해보고 캐나다랑도 일 많이 해보고 유럽과도 해봤으니까 요 정도 건설은 우리가 하지. 요 정도 장비는 우리가 해서 할 수 있지. 이게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것도 없거든. 그리고 의사 결정 그 과정도 그래도 아프리카보다는 중남미 국가들이 좀 더 민주적이고 좀 투명하게 당연하지. 거기는 그래도 선거에 승복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선거 잡으려고 파퓰리즘이나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그게 승복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아프리카는 딱 어떻게? 내 선거에 졌네. 야, 우리 독립하자. 우리 앞으로 우리 여기 이제 반군이야, 우린. 그리고 게릴라하고 막 이러잖아. 아니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정부군하고 반군이 다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쪽은 반군 지역이고요. 이쪽이 우리 그 정규군 지역이고 네. 정권 바뀌면 그게 또 바뀌어. 네, 그렇죠. 저쪽이 반군이 네. 되고. 오늘 우리가 정부군이었는데 야 내일부터 우리 반군이다. 그래서 유니폼이 좀 때깔 좋은 걸로 오거나 면티 입고 전쟁하거나 이게 좀 달라지지. 자, 진짜 그게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아프리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인프라 1대1로 사업의 A부터 Z를 전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비아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중국 자본 갖다 쓴 게 나이지리아야. 아 나이지리아 석유 부국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자원 많으면 중국 네. 간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짜 내가 찾아봤거든. 2013년 3월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개최돼. 네. 이 브릭스 정상회담이면 사실 중국과 좀 친분 강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동네 아니야. 네, 그렇죠. 여기에서 중국에게 가장 차관을 많이 의존해서 쓰고 있었던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프리카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시작됐다. 그 제국주의의 시작은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 원자재를 가져다 쓰고 본인들의 공산품을 팔았고 이제는 그 공산품을 팔기 위한 본격화된 식민지 건설에 나선 것 같다. 그만큼 아프리카 지역은 A부터 Z까지를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절저히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다 해주다 보니까 중남미보다 오히려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거야.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 제3세계 진영,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주로 남쪽 지역이지, 그쪽은 모든 선거의 이슈가 반중인지 친중인지로 갈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맥락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반중 친중을 할 때 그러면 친중을 뒤에 엎은 내가 정치 지도자야. 지난번에 제가 친미 성향의 지도자에게 정권을 뺏겼습니다. 다시 우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도 자원도 갖다 드리고 나도 그 또 스위스 계좌에 뭐 좀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친중 성향의 후보를 찍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핑이 형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즘 중국의 살림살이가 어때? 좀 안 좋아. 안 좋지. 정리 한번 이제 할 때 됐지. 자,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수출로 먹고 살았고,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급한 불 끄자 해서 설비 투자 늘리고 내수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과잉 투자가 됐고, 투자가 돼버렸죠. 그리고 수출은 옛날 같이 안 되고 미국이 막아섰으니까 그래가지고 1대1로 사업을 했는데 1대1로 사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내부 과잉 설비를 또 한 번 급한 불 끄고 돌리게 한 건데 중간중간 그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들 중에서 누가 반중 선언하고 친미로 가면 우리 설비 투자 일부 위축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희 도와주셔야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하니까 뭘 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한두 개겠어? 그러니 중국 살림이 빡빡해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99년 동안 조차하기로 해서 가져간 많은 해외 인프라 투자한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댐도 있고 항만도 있고 철도도 있고 공장도 있어. 그거 언제 반군들이 와서 또 습격할지 모르잖아. 점유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국방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그래서 중국이 지금 친중 성향의 해외 정치 지도자들을 건사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친중 성향의 국가들이 급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걸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직접적인 부담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야, 그래? 그러면 국민들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니네 수도에 지하철 전부 다 놔줄까? 근데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얘 하나 설득하는데 더 뭉칫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야, 버스 가져와. 버스 가져왔는데 의자 다 띄고 저기 다 현금이야. 가져가. 잘 좀 설득해라 좀. 이런 형태로 바뀐 더 귀결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아. 왜? 라자팍사 집안도 대대손손 이 스리랑카 먹을 줄 알았는데 반중 친중 이걸로 정권 중간중간 바뀌고 지금은 손 띄었거든.
그러니 본인들도 이거 반영구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 게 아니에요. 뒤를 도모해야 되잖아. 요즘은 조세피난처가 한두 개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친중 반중 논쟁이 많아지고 또 러시아도 계좌가 막히고 왜냐하면 미국이 계좌 막아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재산 은닉하려고 찾아와서 역대 최고의 호황인 도시가 있어. 두바이야. 아, 두바이. 스위스도 이제 계좌 오픈하라고 하면 해주잖아. 네. 미국이 야 네가 자꾸 계좌 숨겨주니까 마약왕 거기가 있고 세계적인 불법적인 거래자금 다 거기가 있고 그렇죠. 친중 성향의 정치자금 다 거기가 있고 그래서 스위스가 견디다 못해 이제 비밀주의가 되게 완화됐어. 까달라고 하면 까줘야 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내 계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 한둘이야? 그렇죠. 우리 용중이야 그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그냥 견실하게 이제 자수성가하면서 내가 내 돈 모아서 집 샀었고, 그지? 그거 다시 또 팔고 또 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세금 걱정 없지만, 네가 갑자기 한 100억 부자가 됐어. 좀 더 쓰시죠. 1000억 부자가 됐다 치자. 그럼 1000억 부자가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세금이야. 세금이죠. 이제 절반이 세금이라고. 그럼 너도 어떤 마음을 바뀌겠어? 아, 이거 안전하게 좀 다른 데서 좀 은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좋게 표현해서 절세라고 하자. 그래. 네. 탈세까지는 아니고. 네, 절세를 생각하게 돼. 근데 그 절세라고 하자고. 하여튼. 그러면 그 절세할 곳을 다 찾게 되는데 두바이가 저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스리랑카 있지. 파키스탄 있지. 아프리카도 가깝지. 거기서 바로 문제 생기면 비행기 타고 3시간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바이가 역대 최고의 호황이야. 그리고 두바이 집값이 요 근래 3배가 올랐어. 자,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 미국이 여기에서 아하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만. 중국 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 경제가 일부 가동되는데 또 기여했는데 뒷수습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야 요거 잘 끊어버리면 전 세계 반중 국가들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다 뭐를 소금을 빡빡 뿌려야 더 반중 성향의 국가가 늘어날까 해서 찾아낸 천년의 테마가 있어. 아, 천년의 테마요? 이것까지 얹어서 요즘 반중 성향이 훨씬 늘어났거든.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